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원피스 1115화가 공개된 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대병기를 사용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수면을 상승시킨 장본인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다는 베가펑크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힌트를 흘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베가펑크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피스 1114화에서 베가펑크가 박힌 메시지 중에 조이보이가 이왕국 출신이며 엘바프가 섬기는 태양의 신 리카처럼 유동성을 지닌 몸을 지녔으며 고무처럼 유연하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가 원피스 세계관 최초의 해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초의 해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해적이 가지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오다는 베가펑크를 통해서 최초의 해적이 조이보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초의 해적이라는 의미를 조이보이 자기 자신이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조이보이 자신이 공백의 100년의 역사에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심지어 어인섬에 포네그리프를 보낼 만큼 기록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이보이와 싸웠던 반대 진영의 입장에서 조이보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적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의 힘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었죠. 원피스 1115화에서 조이보이와 그 세력은 세계 정부의 모태가 되는 20개국이 힘을 합쳐 연합군을 편성하여 맞서 싸워야 할 정도로 세력의 규모와 힘이 상당히 강력했으며, 하지만 조이보이와 그 세력은 최종적으로 20개국의 연합국에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지니샤와 현재 움직이는 처리거인 이 둘도 조이보이의 세력인 것을 암시하는 베가펑크가 조이보이 세력이 패배했다는 부분을 발표할 때 한 컷에 동시에 비춰진다는 것이죠. 사실 초거대 코끼리 지니샤 하나만으로도 국가 하나가 혼자서 맞서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을 막으려면 최소한 상황이나 해군대장 수준의 강자가 나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전쟁의 여파로 해수면이 100년간 200m 상승했고, 베가펑크의 말로는 100년 동안 계속 해수면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이 그 증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모든 증거들이 바다 아래로 잠겼고 공백의 100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00년간의 해수면의 상승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베가펑크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베가펑크의 폭로에 따라 추론하자면 세계 정부는 공백의 100년 시기의 정보를 완전히 검열하면서도 공백의 100년 이전의 시기에 대한 진실 또한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중 인물들도 독자들도 당연히 공백의 100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상천외한 일이 있어서 이를 숨겼을 뿐, 공백의 100년 전후의 역사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세계 정부가 제안하고 과거 세계가 수몰되었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죠. 다만 이렇게 되면 원피스 세계는 여러 섬으로 분단되어서 각 섬마다 발전 속도와 문화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오다의 세계관 설정이 조금은 이상해집니다. 물론 800년 동안 갈라졌고 여러 기술들이 로스트 테크놀로지화 되어버리면 차이가 생길 법하지만 리틀 가든처럼 공룡시대부터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진 섬은 설명하기 난해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800년 전의 과거의 문명이 현재와 비교할 때 엄청난 수준인 걸 감안하고 추측을 하자면 혈통인자를 연구하던 시설이 위치했던 장소가 지금까지 그 생태계를 유지하며 남았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계정부를 건립한 20명의 왕이 고작 국제기구인 세계정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이 황당하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과거 세계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개편해서 현 시대의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고, 그러다가 20명의 왕이 과거 세계를 수몰시킨 것은 검열되고 세계정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대병기 플루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이보이는 고대병기를 사용했을까요? 지금부터 베가펑크가 밝혀낸 정보 중 문제가 되는 조이보이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이보이는 해방의 전사죠. 억울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선의 입장의 선두주자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피스 최종장에서 밝혀진 베가펑크의 이야기에서 조이보이의 세력과 20왕국의 임시 공동체 연합군이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계 정부의 수립 직전 20왕국의 임시 공동체 연합군과 조이보이의 세력을 비교했을 때 어떤 세력이 더 지지를 받는 세력이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때는 20왕국의 임시 공동체 연합군이 더 선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베가펑크의 대사에서 근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베가펑크는 이 싸움에서 어느 쪽이 선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죠. 당연히 조이보이가 선이고 세계 정부의 전신이 악이 되어야 정상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미 조이보이 쪽은 엄청난 과학기술과 견고한 무리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과학기술 안에 철의 거인과 또 하나의 엄청난 무기, 바로 고대병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플루톤이라는 고대병기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플루톤은 배입니다. 조선사상 최악의 괴물이라 하며 그 위력은 한 방만 쏘면 섬 하나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다고 전해지죠. 작중에선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나오지 않았고 단지 알라바스타 왕국의 아르바나 지하 신전에 있는 포네그리프에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플루톤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후 그 위치는 와노쿠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병기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을 만큼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아이스버그는 마치 신이 만들었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코로빈의 언급을 통해 플루톤의 원본이 와노쿠니에 있음이 밝혀졌고 또한 800년 전 갑자기 섬을 둘러싸는 거대한 벽이 생기고 그 안으로 빗물이 가득 차면서 와노쿠니의 국토 상당수는 수몰되었고 이와 함께 로드 포네그리프와 플루톤 또한 그 거대한 웅덩이 아래로 수몰되어 호즈키 가문들, 극히 일부를 제외한 이들에게선 존재가 잊혀지게 됩니다. 백수의 적단의 상급 간부인 잭조차 수몰된 옛 와노쿠니의 도시들과 로드 포네그리프까지는 발견했으나 플루톤은 찾아내지 못했고 또한 스키야키의 언급을 통해 코즈키 오뎅이 외치던 개국이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플루톤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네펠타리 왕가는 세계 정부를 세우는 데 거둔 20개 일족 중 하나지만 이들 중 유일하게 하계로 돌아간 가문이었고 오로선과 세계 정부가 고대병기에 매우 까칠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배신자 소리 듣고도 수백 년간 왕가를 유지했던 네펠타리 가문은 하계에 정착한 이후 플루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거나 세계 정부 설립 이전에도 이를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네펠타리 가문은 세계 정부와 여차하면 척을 질 각오를 했으며 그런 한편 스스로 나서려고는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루톤은 섬 하나를 직접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백의 100년에서 행해진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플루톤은 배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해도 플루톤은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플루톤을 사용하면 올블루를 만들 수 있고 플루토늄이란 원소 이름의 어원 자체가 플루톤이므로 오다가 역발상으로 플루토늄에서 다시 플루톤이란 이름을 지은 것이라는 설에 대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마더플레임의 원자로와 핵융합 떡밥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본부터가 원자폭탄을 2방 맞은 나라다 보니 창작물의 핵무기는 공포와 경계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일이 많은 편이고 정부가 플루톤을 손에 넣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두 번째 플루톤을 만들라는 설계도는 상호학증 파괴 개념 그 자체가 됩니다. 베가펑크는 고대에는 현 시대를 초월하는 과학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고 그것이 몰락의 원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이보이는 이 과학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섬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최초의 해적이 되어 바다로 나간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고대병기 플루톤을 이용하여 세계정부 패권과 독재의 상징인 레드라인의 벽을 부시고 올블루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요? 레드라인 자체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지형이고 말이 대륙이지 대부분의 면적이 경사가 존재하지 않는 수직 절벽이라서 육로를 통해 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레드라인과 위대한 항로가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바다는 4개의 해역으로 나뉜 게 됩니다. 즉 이것만 없어지면 모두가 교류할 수 있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조이보이는 이것을 사용하여 모두가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인족들에게 사과의 포네그리프를 보낸 것이 아닐까요? 만약 조이보이가 플루톤을 사용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루톤은 배이고 섬을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섬을 날려버리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조이보이는 공백 200년의 20왕국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플루톤을 사용하여 다른 섬에 피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어인족들에게 사주의 포네그리프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넵튠왕 이야기에 의하면 어인섬과 맺은 어떤 약속을 깬 것에 대해 인어공주에게 보내는 사죄문으로 포네그리프를 보낸 장본인 역시 조이보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전해지지 않으나 언젠가 반드시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용궁 왕국 왕가에 내려오고 있으며, 거선 노아가 사명을 부여받는 그날까지 노아를 지켜보는 것이 어인섬 왕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의무입니다. 여기에서 거선 노아와 플루톤에 대해서 저는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베가펑크가 언급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